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잠깐만 해보십시오. 두 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동그란 고리를 만듭니다. 그 고리로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곳을 감싸 보십시오. 종아리가 그 고리 안에서 헐겁게 남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도쿄의 한 노년학 연구진이 1900명이 넘는 분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종아리가 손가락 고리보다 가는 분들은 근육이 무너져 있을 위험이 6배 넘게 높았습니다. 6배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자꾸 넘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이 새는 근육은 오늘 저녁 밥상만 바꿔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가장 놀라운 5번째는 마지막에 남겨두겠습니다. 방금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보신 분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헐겁게 남아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넉넉히 남아 안심이 되셨다면 그 다리를 오래 지키는 법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은 참 잘 앉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의자에 편히 앉으신 다음 두 팔을 가슴 앞에 가만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무릎을 짚지 말고 반동도 주지 말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한 번에 가뿐히 일어나지십니까? 아니면 끙 하고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몇 번을 애쓰게 되십니까? 만약 손으로 무언가를 짚어야 겨우 일어나신다면 허벅지의 힘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지난 며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잼병 뚜껑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열리던가요? 반찬통 뚜껑 하나에 손목이 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종종 걸음을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계단 몇 칸에 숨이 차오르고 손잡이를 꼭 붙들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이 탓만도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10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정성껏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삶고 고기를 굽고 우유를 데워 드셨지요. 그런데도 다리 힘은 빠지고 근육은 새어나갔습니다. 분명히 잘 챙겨 드셨는데 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잘 먹으면 근육은 지켜진다는데 왜 우리 몸의 근육은 자꾸만 곡간에서 곡식이 새듯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 몸의 이 수수께끼를 끝까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 근육을 훔쳐가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찾아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범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진짜 범인을 밝혀낸 다음에는 그 범인을 몰아내는 5가지 밥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동네 시장과 마트에서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흔하고 정겨운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5번째 것은 제가 오랜 세월 만난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재료이니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40년을 굴 양식으로 살아오신 남두식 어른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셨지요. 이분은 본인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달걀 2개를 꼭 삶아 드셨거든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는 이 달걀 덕분에 100살까지 끄떡없을 거요. 그런데 어느 겨울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거실,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방바닥에서 그만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 자리에 누우신 뒤 다시는 두 발로 걸어 마당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챙겨 드셨는데 어째서 다리의 힘은 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을까요? 달걀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남두식 어른의 다리를 훔쳐갔을까요? 바로 그 범인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가만히 눌러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곁에 요즘 부쩍 다리에 힘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누구나 가장 먼저 의심하는 자입니다. 바로 나이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지 별 수 있나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는 아주 튼튼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근육을 갉아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을 넘기면서부터 해마다 100분의 1 안팎씩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다 보면 이른 무렵에는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범인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진짜 범인이라면 한 번 빠진 근육은 영영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 빠졌던 근육을 다시 채우는 것을요. 자리에 누워만 계시던 분이 몇 달 만에 손주 손을 잡고 마당을 걷는 것을요. 우리 근육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그저 사건이 벌어지기 쉬운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용의자를 풀어주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조금 더 그럴듯합니다. 바로 게으름, 즉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용의자는 사실 완전히 무죄는 아닙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한 연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1년 넘게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근육이 빠지는 병에 걸릴 위험이 2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의자를 오늘의 진범 자리에는 앉히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는 부지런히 걷고 텃밭도 가꾸시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공범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범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범인은 밥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운동 이야기는 다른 날 따로 자리를 만들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밥상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바로 단백질을 안 먹어서라는 생각입니다. 근육이 빠진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아이고,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구나.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는 고기를 더 굽고 달걀을 더 삶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상식을 뒤집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상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65이 넘으신 분들도
대부분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은 이미 드시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권장량보다 조금 더 드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다수의 어른들이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용의자에게도 뜻밖의 알리바이가 있는 셈입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우리는 먹을 만큼 먹는데 근육은 새어 나갑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덜 먹어서 근육이 빠진다고 믿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습니까? 만약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옳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세 명의 뻔한 용의자가 모두 풀려났으니 이제 진짜 범인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범인은 놀랍게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는 세 명의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이 셋을 각각 새는 곳간 잠긴 문, 그리고 한쪽으로 기운 밥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범 새는 곳간부터 만나보시지요. 첫 번째 진범의 이름은 새는 곳간입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과 대들보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육을 짓는 재료를 요즘 사람들은 단백질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밥상에서 얻은 이 재료는 몸속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근육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곳간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고기 한 점, 콩 한 수를 넣으면 곳간이 그것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차곡차곡 쟁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참으로 야속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곳간의 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만큼의 재료를 애써 넣어도 곳간에 실제로 남는 것은 절반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안타깝게도 벽 틈으로 새어 우리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음식을 잘게 부수는 뱃속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것을 녹여내는 기운도 게을러집니다. 게다가 재료를 빨아들이는 우리 뱃속의 벽마저 얇아집니다. 앞서 남두식 어른을 기억하십니까? 30년을 달걀로 채우셨지만 정작 곳간에 쌓인 것은 그 절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범에게는 우리를 2번 울리는 고약한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료를 겨우 빨아들여도 이번에는 우리 근육이 그 재료를 받아 쓰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근육은 재료가 조금만 들어와도 옳거니 어서 근육을 짓자 하며 곧바로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앉은 근육은 똑같은 재료를 줘도 엉덩이가 무거워 좀처럼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우리 근육이 재료에 무뎌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무뎌진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한 끼에 들어오는 재료가 어느 문턱을 넘어서야 비로소 근육 공장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20g 남짓, 그러니까 달걀 3개 정도만 먹어도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 이 문턱이 훌쩍 높아집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30g 가까이 넉넉히 밀어 넣어 주어야 비로소 스위치가 켜집니다. 손바닥만 한 고기 한 점 혹은 두부 한 모에 달걀 하나쯤을 더한 양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끼니는 아무리 먹어도 근육을 짓는 스위치를 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조금, 점심에 조금, 이렇게 문턱 아래로만 찔끔찔끔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공장은 한 번도 돌지 않습니다. 재료는 넣었는데 공장은 멈춰 있으니 우리 고가는 세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속하지요. 이 문턱을 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루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이름이니 그냥 근육 공장의 시동 열쇠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재료 안에 이 시동 열쇠가 넉넉히 들어 있어야 무뎌진 근육도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실제로 근육이 빠진 어른들께 이 시동 열쇠를 넉넉히 드시게 했더니 팔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채워야 할 재료는 그냥 아무 재료가 아닙니다. 이 시동 열쇠가 두둑이 든 재료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범, 새는 곡간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재료가 절반은 새어 나갑니다. 남은 재료도 근육이 무뎌져 잘 받아 쓰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 끼의 문턱을 넘겨야 겨우 근육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만큼 먹어서는 곡간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그리고 시동 열쇠가 든 재료로 한 끼 한 끼 문턱을 넘겨 드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진범을 어떻게 몰아내는지는 잠시 뒤 5가지 밥상에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진범을 마저 잡아야겠습니다. 이번 범위는 더욱 교묘합니다. 두 번째 진범의 이름은 잠긴 문입니다. 이 범위는 참으로 억울한 사연을 만듭니다. 우리가 애써 좋은 재료를 드셨는데 그 재료가 정작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뼈와 근육을 위해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그 칼슘이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없으면 좋은 재료가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대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되돌아가는 것과 같지요. 그 문지기의 이름을 요즘 사람들은 비타민 D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그 대부분이 우리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문지기가 우리 몸에서 자꾸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햇볕을 쬐면 살똠해서 이 문지기가 절로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앉으면 그 힘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 안에만 계시고 바깥 햇볕을 잘 쬐지 못하는 분일수록 이 문지기는 더더욱 귀해집니다. 문지기가 없으니 문은 잠기고 문이 잠겼으니 좋은 재료도 헛되이 돌아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범, 잠긴 문의 정체입니다. 이 잠긴 문을 여는 열쇠는 뜻밖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나는 어느 정겨운 음식이 바로 그 열쇠인데요. 무엇인지는 잠시 뒤 네 번째 밥상에서 활짝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범입니다. 이 범인의 이름은 한쪽으로 기운 밥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세 진범 가운데 가장 많은 우리 어른들을 넘어뜨린 자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문경에서 오래 광부로 일하시다 폐광 뒤 고향에 돌아오신 손기창 어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신 이분은 아침이라고는 늘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점심도 국수 한 그릇으로 대충 때우셨지요. 그러다 저녁에야 아들 내외가 사다 준 고기를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얼핏 보면 송기창 어른은 하루에 고기를 넉넉히 드신 셈입니다. 그런데 왜 다리 힘이 빠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세 번째 진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 끼가 문턱을 넘어야 근육 공장의 스위치가 켜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손기창 어른의 아침과 점심은 그 문턱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러니 아침에도 공장이 멈추고 점심에도 공장이 멈췄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드신 고기는 넘쳐서 절반이 그냥 버려졌습니다. 하루 3번 돌 수 있던 공장이 겨우 한 번, 그것도 절반만 돌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낸 재미난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두고 두 무리를 견주었습니다. 한 무리는 저녁에 몰아서 드시게 했습니다. 다른 무리는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게 했지요. 그랬더니 고르게 나누어 드신 분들의 근육이 무려 25%나 더 지어졌습니다. 먹은 총량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4분의 1이나 차이가 난 것이지요. 그저 저녁에 몰아 드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정작 근육으로 짓지도 못하고 흘려보낸 셈이니까요. 자, 이제 수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남두식 어른의 다리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다리를 훔쳐간 진범은 셋이었습니다. 첫째, 재료가 절반이나 새어나가고 근육마저 무뎌지는 새는 곳간. 둘째, 문지기가 없어 좋은 재료를 되돌려 보내는 잠긴 문. 셋째, 한 끼가 문턱을 넘지 못해 공장이 멈추는 한쪽으로 기운 밥상. 이 셋이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우리 근육을 훔쳐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덜 먹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셋의 정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범인의 얼굴을 다 알았습니다. 얼굴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몰아낼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진범을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내는 5가지 밥상이 바로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첫 번째 밥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겨운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유부, 이름만 들어도 어릴 적 어머니의 밥상이 떠오르지요. 콩이 첫 자리에 오른 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콩은 바로 그 새는 곳간을 다스리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콩의 단백질은 아주 천천히 은근하게 몸에 스며듭니다. 앞서 곳간의 벽에 틈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지요. 재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틈으로 왈칵 새어버립니다. 그런데 콩의 단백질은 가느다란 물줄기처럼 여러 시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는 동안에도 끼니와 끼니 사이에도 근육이 굶주리지 않게 재료를 데워줍니다. 게다가 콩에는 그 근육 공장의 시동 열쇠도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문턱을 넘겨주는 귀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정읍에서 평생 콩농사를 지으신 문말순 어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가 되셨지요. 이분은 뜻밖에도 정작 손수 지으신 콩은 잘 안 드셨습니다. 두부는 맛이 없고 청국장은 냄새가 고약하다면서요. 그러다 뼈가 어찌나 약해지셨던지 겨울 빙판에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크게 다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콩이 싫으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달걀을 부칠 때 고소한 콩가루를 한 술 섞으시고 저녁에는 두부를 큼직하게 썬 된장찌개를 끓이시라고요. 무엇보다 두유 한 잔에 바나나를 갈아 만든 달콤한 음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정도라면
문말순 어른도 맛있게 드실 수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무너져 내리던 뼈가 무너지기를 멈추고 오히려 조금씩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뱃속이 시원하고 얼굴에 윤기가 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발효된 콩, 그러니까 청국장이나 나토에는 뱃속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균까지 가득하니 그야말로 곳간을 채우면서 벽 틈까지 메워주는 셈입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를 밥상에 올려보십시오. 두부 반모, 된장국 한 그릇, 두유 한 잔이면 넉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범을 몰아내는 첫 번째 밥상입니다. 두 번째 밥상은 어느 댁 찬장에나 하나쯤 있는 소박한 것입니다. 바로 자그마한 잔멸치입니다. 국물이나 내고 버리는 것쯤으로 여기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잔멸치는 뼈와 머리를 통째로 먹는 음식입니다. 큰 생선은 살만 발라 먹고 뼈는 버리지요. 그런데 이 작은 멸치는 그 몸통과 뼈를 고스란히 다 먹게 됩니다. 바로 그 뼈 속에 우리 어른들의 약해진 뼈를 다시 세워줄 칼슘이 그득합니다. 뼈만 튼튼하고 근육이 없어도 넘어지고 근육만 있고 뼈가 약해도 부러집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가야 하는데 잔멸치가 그 둘을 한 번에 채워줍니다. 강경에서 40년 건어물전을 하신 강복동 어른은 올해 76이십니다. 홀로 지내신 지 오래되어 끼니라고는 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지요. 혼자 먹는데 뭘 차려 먹나.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방 문턱을 넘다 살짝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손목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멸치 한 봉지를 사다 두고 마른 팬에 살살 볶아 밥에 얹어 드시라 했습니다. 국물 낼 때도 몇 마리 넣어 함께 드시라고요. 다만 한 가지 짜지 않게 심심하게 볶으시라 신신당부했습니다. 몇 달 뒤 손목에 금도 아물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단단해지셨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꽉 붙드는 느낌이라며 좋아하시더군요.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부숴 함께 볶으면 고소한 맛에 좋은 기름기까지 더해지니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밥상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라는 것입니다. 흔히 먹는 묽은 요구르트에서 물기를 꾹 짜낸 크림처럼 되직한 것이지요. 물기가 빠진 만큼 재료가 꽉 농축되어 같은 양을 드셔도 근육의 재료가 보통 것의 2배가 넘게 들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 한 공기 비우기 힘든 분도 숟가락으로 몇 번 떠먹기만 하면 되니 참 고맙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특별히 아끼는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진범 한쪽으로 기운 밥상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육이 언제 가장 많이 새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잠든 긴 밤 사이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제 근육을 헐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 그릭 요거트를 잠들기 전에 두어 숟가락 드시면 그 재료가 밤새 은은하게 흘러나와 곡간을 지킵니다. 저는 이것을 밤새 곡간을 지키는 야경꾼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우유로 만든 이 음식에는 근육의 재료와 뼈를 위한 칼슘과 앞서 말씀드린 문지기 그리고 시동 열쇠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 숟가락으로 챙기는 셈이니 이 얼마나 알뜰합니까? 나주에서 배 과수원을 하신 임경자 어른은 이른둘이십니다. 넘어질까 무서워 소파에만 앉아 계시니 근육은 더 빠지고 그럴수록 더 못 움직이는 딱한 처지였지요. 아침은 늘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릭 요거트에 꿀과 과일을 얹어 드시고 잠들기 전에도 두어 숟가락 드시라 권했습니다. 2달 뒤 빠졌던 근육이 눈에 띄게 차오르고 물병 뚜껑쯤은 거뜬히 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나들이 가자 전화를 하신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마트에서 고르실 때는 달콤한 맛이 더해진 것 말고 아무 맛도 없는 것을 고르셔서 꿀이나 과일로 단맛을 더하십시오. 네 번째 밥상은 산과 들에서 온 정겨운 버섯입니다. 표고, 느타리, 팽이, 새송이, 국에 넣어도 좋고 볶아도 좋지요. 그런데 이 버섯이야말로 아까 그 잠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문지기가 없으면 문 앞에서 되돌아간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그 문지기 비타민 D를 버섯이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버섯을 햇볕에 잠깐 말리면 그 문지기가 더욱 늘어납니다. 옛 어른들이 버섯을 처마 밑에 널어 말리셨던 데에는 다 그만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섯에는 또 다른 고마움도 있습니다. 이가 약한 분도 푹 익히면 보들보들 부드러워 씹기 힘들어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께 더없이 좋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넉넉히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답답한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봉화에서 평생 산나무를 캐오신 방수님 어른은 올해 69이십니다. 이분은 뼈에 좋다는 잔멸치며 우유를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뼈가 좀처럼 단단해지지 않아 늘 답답해 하셨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이분은 온종일 방 안에만 계시고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셨습니다. 문지기가 없으니 애써 드신 칼슘이 문 앞에서 다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이든 찌개든 버섯을 듬뿍 넣어 드시고 좋은 날엔 그 버섯을 잠깐 햇볕에 널었다 드시라고요.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시라 당부했습니다. 방수님 어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을 따르셨습니다. 된장찌개에 표고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느타리를 볶아 밑반찬으로 드셨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토록 더디던 뼈가 눈에 띄게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칼슘을 먹는데 이제야 뼈에 힘이 붙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문 하나를 열어 주었을 뿐인데 그동안 헛되이 스쳐가던 칼슘이 비로소 뼈에 가서 박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잔멸치와 버섯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짝꿍입니다. 자, 여기서 4가지 밥상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콩, 뼈를 통째로 채우는 잔멸치, 밤새 곡간을 지키는 그릭 요거트, 그리고 잠긴 문을 여는 버섯. 벌써 새 진범 가운데 둘이 꼼짝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진범 한쪽으로 기운 밥상이 남아있지요. 이 진범은 음식 한 가지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을 차리는 방법을 바꾸어야 잡히는 녀석입니다. 방법은 뜻밖의 간단합니다. 좋은 재료를 우리가 저녁에 몰아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계셨던 아침입니다. 밤새 우리 근육이 새어나간 아침이야말로 근육 공장에 가장 먼저 불을 지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아침은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는 오전 내내 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기창 어른을 기억하십니까? 아침은 식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 드시던 그분 말입니다. 저는 어려운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식빵 옆에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을 더하고 점심 국수에 두부나 달걀을 얹으시라 했습니다. 저녁에 고기는 조금 덜고 그 몫을 아침 점심으로 나눈 셈이지요. 먹는 총량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그저 세 끼에 고르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석 달 뒤 손기창 어른의 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계단 앞에서 숨이 턱 막혔는데 이제는 한달음에 오른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겨우 돌던 근육 공장이 세 번 고르게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리 좋은 5가지 재료도 저녁에 몰아드시면 절반은 버려집니다.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아침부터 근육 공장에 불을 지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진범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번째 마지막 밥상을 꺼낼 차례입니다. 처음에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겠다고 약속드렸지요. 바로 연어입니다. 붉은 빛이 고운 이 생선이 어째서 그토록 완벽한 마지막 재료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어의 단백질은 그 어떤 고기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붉은 고기는 결이 굵고 질겨서 약해진 뱃속이 그것을 녹여내느라 진땀을 뺍니다. 그런데 연어의 속살은 결이 어찌나 얇고 보드라운지 입에 넣으면 사르르 부서집니다. 그러니 새는 곳간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먹는 족족 부드럽게 곳간으로 스며듭니다. 앞서 그 첫 번째 진범을 다스리는데 이보다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둘째, 이것이 별을 5개는 붙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연어에는 바다가 준 귀한 기름기가 그득합니다. 이 기름기가 우리의 무뎌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데 놀라운 힘을 냅니다. 먼 나라의 한 연구진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평균 71살 되신 분들께 이 기름기를 꾸준히 드시게 했지요. 그랬더니 근육을 짓는 힘이 30%나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무뎌져 엉덩이가 무겁던 근육이 이 기름기 덕분에 다시 부지런히 팔을 걷어붙인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기름기는 우리 몸에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고 흐릿해지는 머릿속까지 밝게 지켜줍니다. 요즘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얼 꺼내려 했는지 잊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흐릿함을 닦아주는 것도 바로 이 기름기입니다. 여수에서 어선기관장으로 평생을 사신 지광호 어른은 올해 74이십니다. 이분은 뜻밖에도 생선을 밥상에 잘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시 발라내기가 귀찮고 비린내가 싫다면서요. 처음 배웠을 때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걸음도 위태롭고 아침에 신문을 봐도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셨지요.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연어에 된장과 맛술을 얇게 발라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속살은 두부처럼 보들보들해집니다. 반신반의하며 한번 해보신 지광호 어른이 이튿날 아침 한 입 드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는다며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여태 안 먹었나 하셨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작은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후들거리던 손에 힘이 붙어 악수가 단단해졌고 느릿하던 걸음이 몰라보게 경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신문 글자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곁을 지키시던 부인께서도 영감이 이제 먼저 동네 한 바퀴 돌자며 손을 잡아 끈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연어를 드실 때는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소금에 절인 훈제 연어는 짠 것이 걱정이니 꼭 생연어를 사다 심심하게 드십시오. 일주일에 2번 손바닥만 한 토막이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껍질에는 무릎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좋은 것이 그득하니 약한 불에 바삭하게 구우면 고소한 별미가 됩니다. 자, 5가지 재료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 밥상에 어떻게 올리면 좋을지 아주 현실적인 그림 하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끼에 고르게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입니다. 작은 그릇에 그릭 요거트를 담고 그 위에 바나나 반 개와 콩가루 한 수를 얹으십시오. 여기에 따뜻한 잡곡밥 반 공기와 두부와 버섯을 듬뿍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십시오. 이 한 끼로 벌써 콩과 버섯과 요거트가 함께 들어오고 밤새 멈췄던 근육 공장에 아침부터 불이 지펴집니다. 점심입니다. 어젯밤 된장에 재워둔 연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우십시오. 여기에 잔멸치 볶음을 한 젓가락 곁들이면 근육의 재료와 뼈를 위한 칼슘이 함께 채워집니다. 잡곡밥 반 공기와 나물 한 접시면 점심 한 끼로도 아주 든든합니다. 저녁입니다. 뚝배기에 멸치로 국물을 내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버섯 전골이 어떻겠습니까? 표고와 팽이를 듬뿍 넣고 낮에 남긴 연어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다만 저녁에는 욕심을 조금 더십시오. 아침과 점심에 이미 곡간을 채웠으니까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그릭 요거트를 두어 숟가락 드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밤새 곡간을 지키는 야경꾼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의 재료가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 하루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반드시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상도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콩이나 우유, 생선에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은 그 재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짠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몇 번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시거나 병원에서 단백질을 조절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은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하시는 분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분은 곱게 갈거나 푹 익혀 드시고 문지기를 따로 챙기는 약을 드실지는 전문가와 함께 정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리다면 그것은 밥상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지체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나를 아끼는 일에는 언제나 이런 신중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밝혀낸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리를 훔쳐간 진범은 셋이었습니다. 첫째는 재료가 세고 우리 근육이 무뎌지는 새는 곡간이었습니다. 둘째는 문지기가 없어 좋은 재료를 되돌리는 잠긴 문이었습니다. 셋째는 한 끼가 문턱을 못 넘어 공장이 멈추는 한쪽으로 기운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몰아내는 5가지 밥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콩, 뼈를 통째로 채우는 잔멸치, 밤새 곡간을 지키는 그릭 요거트, 그리고 잠긴 문을 여는 버섯과 우리의 무뎌진 근육을 깨우는 연어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3끼에 고르게 나누라는 지혜만 더하시면 됩니다. 혹시 5가지를 다 외우기 어려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에만 목매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고르게 나누어 드시라는 것입니다. 달걀 하나만 30년을 드셨던
남두식 어른을 기억하십니까? 달걀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는 새 진범을 다 몰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걀 옆에 연어 한 토막을, 아침빵 옆에 요거트 한 숟가락을, 된장국에 두부와 버섯을, 밥에 잔멸치 한 젓가락을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더함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 보셨지요. 그때 헐겁게 남았다 해도 부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흔이 넘어서도 근육을 되찾은 분들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는 것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간 음식이 곧 내일의 단단한 다리를 짓습니다. 부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엔 가족의 손을 잡고 다리에 힘이 나는 부드러운 연어랑 두부랑 버섯 좀 사오자고 당당히 청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장을 보고 밥상을 차리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곁에 걷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전한 이야기 하나가 사랑하는 이의 다리를 지킬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 아침엔 쫀득한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과 두부 된장국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디 오늘 밤은 새어나가던 근육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그런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하고 든든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